하루의 경제 이슈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한 국내 증시 오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둔 탓인지 투심은 경계감을 잔뜩 드러내면서 지수도 좀 울퉁불퉁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차전지 섹터만 나홀로 강세를 보였죠. 자, 월요일 경주마의 든든한 세 분과 함께 오늘 장 잘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한 주, 또 중요한 빅 이벤트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 주입니다. 자, 월요일 장을 혼조세로 마쳤는데 하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아마 미국 증시가 또 휴장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생각 많이 들 수가 있는데 네. 주말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트럼프의 취임식을 조금 반기는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도 기술적 반등을 좀 이어갔고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에서는 오늘 밤 이제 미국 장이 휴장이 있다 보니까 좀 경계금 물량이 있었는데 조금 바뀐 거는 지난주까지 약간 트럼프 수혜주라고 많이 거론됐던 섹터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조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력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왔다고 분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트럼프 피해주라고 생각했던 우리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전지주가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 같은 경우도 물론 아마 깊은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탄소세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아마 국내 증시가 열리기 전에 가장 많이 좀 헤드라인 된 것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뭐 대화로 뭐를 풀겠다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본격 취임 이후에 빠른 강행하는 쉽게 말해서 중국의 규제라든지 관세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부과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러한 분위기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빠졌던 철강, 화학, 2차전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지수가 조금 코스피가 보면 연초에 한 2,500선 올라간 이후에 네. 지금 2주째 주가 지수는 제자리에 있는 거는 삼성전자의 약세가 지수를 잡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예, 종합 주가 지수가 튀지 못하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많은 것이고 이건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복합적으로 숨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한 1월 접어들어서 하이닉스는 강세, 삼성전자는 약세라고 본다면 네. 한편으로는 뭐 반도체 쪽은 하이닉스발 뭐 HBM 관련 모멘텀이 올랐다 볼 수도 있는데 이쪽은 또 약간은 이제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해서 명절 이후에 2월달 초순에는 약간의 시장 관점에서는 그동안 트럼프 수혜 쪽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은 조금 쉴 것 같고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되면 피해가 받지 않을까에 대한 섹터 쪽으로 기술적 반등세가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걱정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딱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뭔가 좀 잔뜩 더 경계감이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요. 박현상 부장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십니까? 좀 관망을 했죠, 시장이. 관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살아있다라는 거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우리의 국내 시장을 바라봤을 때 항상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베팅이 들어가지 않고 차익 실현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되다가 최근 한 2주 들어서 봤을 때는 우리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도 베팅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베팅이 들어가고 있다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늘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솔직히 어떤 뉴스들 물론 뭐 증거서 레포트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도 있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쪽 업황을 보고서 선 매수가 들어간다 하면 굉장히 큰 용기가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도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들어갈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들어가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는 시장은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종목들 쭉 보시면은 트럼프 관련 수혜 업종, 피해 업종 오늘 굉장히 많이 나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리 올랐던 건 빠졌고요. 안 올라왔던 거가 올라온 겁니다, 그냥. 피해든 수혜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피해다 수혜다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그렇지. 네. 그냥 많이 빠져있던 게 올라온 대표적인 거고. 경우로 우리가 시추 관련 섹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추 관련 섹터 되게 작거든요. 우리가 그 전에 얘기할 땐 대한거래라 그랬어요. 네. 근데 관련 종목들이 밑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 관련 수혜주잖아요. 하나도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피해주라서 올라오고 시추 관련주는 어떻게 수혜라서 오르고 그것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저녁에 대한 이벤트를 보고
앞두고서 일부 베팅이 들어갔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무적인 것 같을 경우는 오늘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센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움직여야지 해볼만 하다라고 느끼는데 소부장이 아침, 점심 사이에 움직였고 그 오후에 뭐 움직였습니까? 바이오도 움직였어요. 네. 그러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해볼 만한 매기세들은 아직은 살아 숨쉬고 있다. 만약에 오늘 저녁 때 무슨 일만 없다면은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은 여전히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름 고무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네. 무슨 일만 없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네. 상당히 좀 큰 무슨 일이 없다면은 살짝 긴장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거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폭탄 발언이라든지 그렇죠. 첫날 취임식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취임 전통 행사처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는데 과연 그 행정명령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뭔가 불편한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감을 갖고 보고 있는데 매크로적으로 봐도 좀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좀 치솟았던 국채금리도 조금 진정이 되고 있고 환율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꽤 떨어졌어요. 이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들이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좀 나왔죠. 오늘 이제 우리 증시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글로벌 증시와 특히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 됐던 게 이제 조금씩 맞춰져 가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 증시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트럼프 집권을 앞둔 직전에 이제 변화가 물론 이제 수혜주 폐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수혜주들은 뭐 계속해서 잘 나갑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의 특징은 그동안 좀 나가지 못했던 종목 섹터들, 특히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금융주나 정유주가 지난주에 미국은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피해주라고 불렸던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리튬 관련주 대장주인 알베말 같은 게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는 10% 넘는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주에 우리 증시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들이 급등을 하고 그동안 좀 과도하게 이제 낙폭이 좀 컸던 화학주나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그때에서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크게 많이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증시가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됐던 부분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는. 그러면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은 그래도 사야 될 종목을 좀 매수를 해주는 시장으로 조금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까지 미국 증시가 좀 가격 조정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 않고 기간 조정 양상이었는데 상승도 하락도 반영하지 않는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이제 오늘은 뭔가 미국 증시의 지난주 움직임에 좀 동조되는. 그래서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우리가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올랐다는 게 좀 인상적이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증시가 만약에 이제 오늘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내일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충격은 좀 덜 받고 만약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지에서 커플링 되는 부분은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수급적으로 조금 이제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동조화되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취임 초읽기 들어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새벽 2시에 취임식을 하고 이전에 이제 사전 연설을 한 차례 지지자들 속에서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여러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지금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트럼프가 선호하는 전통적인 에너지 섹터의 부활을 트럼프가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 이런 점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네, 뭐 에너지 비상사태 그러면서 우리가 간단히 놀랄 수가 있는데 말 어감이 좀 그렇죠. 그렇죠. 자극적이죠. 트럼프 에너지 비상상태는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고 또 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고용을 하게 되고 또 법인세 인하를 통해 가지고 세금은 내려줄 것이고 그래서 종국에 놓고 보게 되면 AI 관련 공장 건설을 짓게 함으로써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걸 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가 항상 선거 때마다 그 퍼스트 아메리카를 많이 외치면서 하는 내용 중에는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법인세 인하라는 큰 틀을 통해 가지고 미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세금도 낮춰주고 그리고 네. 트럼프 에너지 정책을 크게 보게 되면은 뭐 유가가 당장 올라가는 것보다는 유가가 내려가는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에너지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내용이거든요. 네. 막대한 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원의 어떤 다변화를 취하겠다 그런 것도 있고 트럼프가 크게 그 당선 전에 두 가지를 가장 강조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이민 정책이고 하나가 관세 정책인데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인의 고용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가 에너지 이머전시라는 단어 때문에 깜짝 놀랄 수가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하고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거는 단순히 PLI보다는 우리가 시장에서 한국 증시 섹터를 놓고 보게 되면 뭐 전력 인프라 섹터라든지 네. 또 지난주에 조금 많은 이슈가 됐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섹터도 그 캐리 하나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에너지 비상 상태의 선포 자체는 물론 이제 이게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지는 결국에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 짓고 지원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제조업 강국 하면은 이제 수많은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연기도 내뿜고 하는 이제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으로서 미국을 부활시키겠다라는 전반적인 큰 틀 아래 지금 에너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에너지 싸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친기업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원유 유전 같은 것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겠고 그렇죠. 이런 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친환경 규제들 다 낮추겠다. 그럼 뭔가 희비가 엇갈릴 섹터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박 부장님? 일단 그런 섹터들을 지금 미리 빠졌죠. 뭐 친환경 섹터라든지 네. 그리고 기타 뭐 규제 관련한 섹터라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미리 반영을 했는데 오늘까지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시장이 어떤 식으로 튈지가 헷갈려서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피해했던 섹터가 이미 빠졌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밸류에이션이 과연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미국 주식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미국 주식 움직이는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원전도 좋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태양광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막상 미국 원전이 움직였을 때 그 다음날 우리나라 원전이 움직인 적이 있을까? 제가 5번 봤는데 하루 움직였어요. 저희 국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입장과 국내 입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국내 매매를 좀 더 많이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각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하는 게 일단 조금 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계속 트럼프 관련 이슈를 오늘은 아마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국내 업황 내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HD 현대인력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이게 발표가 적당히 나왔는데 일단 컨센보다 몇백억 좀 덜 나온 상황이긴 했어요. 그런데 세론선 물량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장중에 갑자기 들어올리다가 다시 종가까지 빠지는 이거는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일종은 팔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코리아는 코리아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너무 트럼프 A부터 Z까지 트럼프만 얘기하다가 본질을 놓칠 위험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이지한 대표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트럼프 기조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유가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네. 이게 이제 하나의 대전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 규제 완화가 이제 정유 석유 산업과 이제 금융, 은행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혜택을 받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지난주에 보시면 세브론이나 뭐 은행주들이 미국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V자형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대치. 근데 사실 이제 좀 전에 박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에 그게 많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의 많은 부분과 수행과 피해를 나눴지만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 구조로 보면 결론은 똑같거든요. 결국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했던 정책은 전부 다 리쇼링 정책이고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리쇼링 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는 것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리쇼링 미국 쪽으로 공장을 짓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목표라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증시에 반영되는 부분은 좀 떨어지죠. 다만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화학주나 이제 일부 종목들은 이제 그 섹터들은 반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지만 유가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 중국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이런
그 특정한 모멘텀이 결국 이제 실적을 좀 개선시킬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요렇게 뭔가 펀더멘탈을 변화를 줄 수 있는 섹터는 반응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심리적인 기대감이나 이럴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캐치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수혜주 피해주를 사실 국내 입장에서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미국 같으면 예를 든다면 사실 우리가 우려하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같은 부분을 보면 퍼스트솔라나 이런 주가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괴리감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수혜를 받을 것이다,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주가 흐름과 뭔가 좀 괴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저는 아마 오늘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면 명확하게 이제 보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뭔가 좀 우리가 예상과 다르다. 방산이나 신재생에너지는 달랐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미국이 뭔가 좀 다른 움직임, 특히 알보말이나 리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던 게 오늘 우리 증시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집권이 임박하면서 정리가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가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이제 나누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에너지는 사실 미국은 사실 지난주부터 V자형 반등입니다. 완전히 급등이고 우리 증시에서는 반영도가 좀 떨어지는 일부 화학주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닙니까? 박 부장님 논리는 미국의 그 SMR 관련주로 알려진 뉴스케일 파워가 주가가 급등한다고 해서 한국의 원전주가 거기에 비례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네.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인데 네, 우리만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만의 스토리를 네.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네, 3월에 체코 봐야 되지 않습니까? 두코바니 원전. 제가 이제 그 질문 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랑 기술 분쟁도 끝냈잖아요. 네. 이건 호재했지 않습니까? 이건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떴죠. 뜨고 나서 이틀이 됐는데 우리 거래일수로 봤을 때 네. 그것을 한 번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반영을 하고 시장 참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은 크게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해볼 만한 실적 나오는 종목은 한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적 나오는 종목은 위에서 음봉 나왔고요. 그동안 오르지 않았었던 작은 원료관 섹터가 종가까지 오르다가 그다음에 다 빠졌어요. 그러면은 그 원전 관련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월 체코를 좀 보겠다는 거죠. 그럼 지금 1월 지금 중순 이후인 상황 20일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게 움직이냐면 로봇 움직이고 있고요. 유리기판 움직이고 있고요. 원전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부터 하겠습니까? 시장 참여를 생각하시면 사람마다 유리기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젠순왕 선생님이 찍어준 로봇을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용화가 어떻게 보면 올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유리기판 할 수도 있는 거고 최태현 회장이 팔았다고 그렇죠. 팔고 자랑한 왔어. 유리기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식은 약간 신선함에 좀 학문일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로봇과 유리기판이 가장 신선하고 가장 내용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참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전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내 그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눌리니까 다른 데 움직이고 있고요. 한이스 눌리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는 저 처음에 신입사원한테 배울 때 산업을 탑다운으로 끝까지 공부하자로 배웠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업을 우리가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그 신선도에 따라서 어느 섹터가 조금 더 수급이 옮길지 이걸 보는 게 좀 국내 시장에서는 매매 측면 좀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완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장에서 매기가 쏠리는 쪽으로 보는 것도 수익률 측면에서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 네. 전력망 인프라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단히 투자, 그러니까 미국 내에 노후한 전력망을 교체하는 수요 때문에 우리 한국의 전력기기 인프라주들이 많이 주가가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공장을 미국 내로 많이 끌어온다라는 이슈에서 보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나르는 이런 망들도 다 최신화돼야 되고 이거는 계속 ING 이슈 아닙니까? 우리 국내 전력기기 인프라주들. 네, 뭐 한테만. 국내 관련해서 실적하고 모멘텀 또 트럼프 관련해서 보면 두 개의 섹터 정도는 ING입니다. 하나가 이제 조선이 되고 하나가 전력 인프라가 되는데 주가는 사실 그때 이벤트 따라 이번 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는 오늘 HD 핸드일렉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또 지난주 산불 관련해서 약간 매기세 몰렸던 것도 없잖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트렌드적으로 듣고 보면 HD 현대인력이 주가는 빠졌지만은 4천억 정도의 미국 투자를 강화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실제로 HD 현대는 HD 현대대로. 그다음에 지난주 LS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제 AI 법인 XAI 쪽으로 데이터 센터를 뭐 관련된 전력 인프라를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LS 인력은 테슬라의 XI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기타 주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와서 트럼프의 그 에너지 정책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전력 관련 데이터 센터의 캐파 증가는 기정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은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원래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 설비는 바이든 행정부부터 계속 진행해 오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뭐 특별히 기존의 예산에 있는 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바꿀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 에너지 정책 다변화라는 거는 뭐냐면 최근에 아마 삼성중공업 많이 올라간 거 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도 강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에서 동성화이텍이나 한국카본처럼 우리가 LNG 가스관이나 피팅 관련 업체들도 기존의 육상 플랜트에 그치지 않고 해양까지 간다고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놓고 볼 때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또 전력 인프라 관련 쪽은 핵심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 멀리서 전력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게 되게 되면 또 ESS까지 캐파를 넓힐 수가 있어요. 우리 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거는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치고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라 보고 주가를 단순하게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전력 인프라를 사야지 그런 것보다 주가는 사실 먼저 선반영되고 눌림이 없을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전력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쪽은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1월 한 달에는 여러 가지 복합 정의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다가 네. 좀 내려가면 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장님하고 조금 결이 다른데 예.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은 한 150개 정도 됩니다. 많진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기존 발전소는 중국, 뭐 미국, 중국, 또 캐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을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님비 현상 연료 처리 문제도 있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과거 미국의 이제 원전에서 SMR 쪽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가장 적극적인 기업들이 보통 테크주 쪽입니다. 옛날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원전도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는 SMR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규제 산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폐처리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규제도 결국에는 정부에서 좀 풀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은 규제 완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면 한국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두커번이 원전 관련해서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한수원 산하라든지 개별주의 주가 변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SMR 쪽에서 실제적으로 메인 기술을 갖고 있고 트럼프 에너지 정책에 LNG 수출과 관련된 정책을 하게 되면 3개 정도 기업 쪽으로 포커싱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두산이 있는 거고 여기에 BHI라든지 뭐 S&T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 몇 면이 보시면 체코 원전과는 약간의 별개로 실제로 수주 잔고 자체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뭐 복합 화력 발전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 한 해 동안에는 미국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주가 흐름은 두쿠바니 원전이나 우리나라 체코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지만은 트렌드 관점에서는 원자력 쪽이 어느 정도 미국에서는 SMR 기준으로 좀 커져갈 수 있는 기회의 장도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관심 있게 앞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박현상 부장님과 하창우 대표님이 조금 결이 다른 전망을 갖고 계시네요. 사실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이지현 대표님. 에너지 정책만큼 사실 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전이나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인프라고, 인프라는 어쨌든 정부의 통제나 혹은 정부에 의해서 건설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한미 원전 협력 강화를 하고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 원전주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속내를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SMR이 가장 빠른 지금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전력을 가장 빠르게 가장 양적 팽창을 할 수 있는 것은 SMR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미 원전 협력 강화 내용을
보면 어쨌든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나라에 받는 원천 기술료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제 이게 협상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 SM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미국의 원천 기술을 피해갈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방안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SMR을 놓고 한미 원전 협력 강화가 될 거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거기는 이제 의문점이 좀 많이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원천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 그 특허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협력 강화를 할 거고, 우리 같으면 이제 SMR을 통해서 미국의 원천 기술을 피해갈 수 있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확장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SMR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그렇게 크게 뛰지 않았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에서의 이 시차를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급등을 하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제 SMR 관련된 종목들도 지난주에 한 템포 좀 만약에 쉬어가면 오히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모멘텀이 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시차를 오히려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대치는 SMR과 관련된 부분이나 웨이팅하우스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인이 종목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하 대표님 해양 플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스토리를 또 그것도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되기 힘든 분야잖아요. 그건 트럼프의 의지에 따라 정말 좌지우지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전 대표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이든이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섹터를 강화한다면, 부양한다면 네. 미국 공화당 트럼프는 인센티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 효율 능력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화력, 원전, 뭐 풍력, 태양광을 볼 때 발전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쪽이 약간 풍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풍력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미국 정부에서도 그걸 그렇게 완화할 필요는 없어요. 완화할 필요 없고, 국내 정시에서 최근에 이제 뭐 미국에서 펄스 솔라나 일부 태양광 관련주 이런 게 움직인 것은 중국에서 이미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원자재 가격들의 동향세가 조금 올라가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올라가는 거고, 우리나라 한국 기준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기원할 때는 이게 국가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솔직히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원전이든 선을 그을 필요는 없는데, 한국은 유독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과 이게 양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에너지원 다변화라는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한쪽은 자금을 지원하면서 집중적으로 키워보자는 거고, 그 규제를 강화하면서 특정 섹터에 자금을 인센티브를 줘서 키우자는 게 그동안 민주당의 색깔이었고, 트럼프는 가만히 보게 되면 왜 특정 섹터에만 급하지도 않는데 의무적으로 하느냐, 다변화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한국 정시로 가져오게 되면 한국 정시에서는 실제적으로 풍력과 태양광이 대부분 중국발 원가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투자론적인 관점에서는 원전 빼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주가는 실적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박 부장님. 일단 최근에 태양광이 좀 급등이 좀 나왔죠. 나온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생각보다 태양광은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는 일종의 내러티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핵심은 폴리시글로콘 가격이 반등을 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반등을 했고요.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4분기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컨센서스 굉장히 빠지고 있다가 최근 제가 알고 한 1주에서 2주일 전부터 조금씩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보다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내러티브 자체가 밑에서 강하게 반등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아까 얘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은 이게 오랜만 거의 1년 반 거의 그 정도 만의 반등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한 번씩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태양광 반등이 저는 개인적으로 반갑다 할 수 있고요. 풍력은 조금 다른 결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 CS 윈드가 있죠. CS 윈드는 실적도 좋고 수주도 좋은데 안 갑니다. 풍력이 겉에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오늘 밤에 뭐 신재생 관련해서 트럼프가 특별한 뭔가 행정 조치가 최근 한 몇 거래 안에 없다면은 한 번 정도 반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트럼프 일기에 대한 아마도 학습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목마다 섹터마다 제가 반등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그거에 대한 핵심은 여전히 핵심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한 그것에 대한 실적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진짜 추구하는 게 뭘까? 그 끝 지점에
결국 이런 얘기도 있죠. 오로지 미국밖에 없다. 마가가 아니라 마고라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아직 후보자죠. 탄소세를 이제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어요. 탄소세라는 거는 결국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제조가 강한 국가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뭔가 탄소세가 더 가격에 붙여질 거 아닙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우리한테 이거 날벼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센트가 왜 탄소세를 가지고 나왔냐를 보면 이 베센트는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도적인 입장으로서 어떤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 관세론을 일부는 들고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보편적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되면 사실 중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를 하면 바로 보복 관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정해진 수순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베센트가 낸 게 아마 제가 볼 땐 탄소세 같은데 탄소세 같은 경우는 보복 관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카드를 좀 많이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 관세론에다가 보복 관세를 야기하지 않는 탄소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관세.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은 뭐 제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탄소세를 부과하더라도 가장 데미지가 적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이나 혹은 뭐 자동차까지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철강이나 자동차 이제 중국이 좀 타깃이 되겠죠. 중국이 타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보편적 관세의 보완적 수단으로 탄소와 관련된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는 보복 관세를 불러일으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점진적 관세를 협상 단계에서 계속 올려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탄소세 부과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협상의 카드를 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편적 관세와 함께 이 탄소세를 부과를 해서 협상의 카드를 높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철강과 관련된 섹터에서의 중국의 부분 이게 이제 가장 큰 타깃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우려감도 좀 커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 자체에서 탄소세 부과가 크지는 않지만 사실 최근에 자동차에서 부과되는 관세와 탄소세 일부라도 붙으면 사실 가격 경쟁이 가장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소비자에서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1%의 관세가 가격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좀 커져가고 있고 결국은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협상용, 압박용 카드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세는 그중에 보편적 관세에서 상대방의 보복 관세를 일으키지 않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세를 부과한다. 이지한 대표님 아까 철강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모든 제조 과정에 탄소는 다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독 많이 탄소가 발생해서 가격에까지 부담이 되는 게 철강. 우리도 철강 많이 만든 이게 중국을 겨냥한 건지 중국 겨냥하려고 하다가 우리까지 다 덤터기를 쓴 건지 쓰게 될 것인지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덤탱이를 쓸 수도 있죠. 뭐 겨냥 근데 트럼프 행정부를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재무부 장관의 생각하고 또 에너지 장관의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탄소세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철강이나 화학업장, 자동차 업체는 부담이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화석연료 강화는 에너지 정책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이건 아마 실현 가능성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고 탄소세가 강화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일단 중국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철강이나 화학에 감산 이끄는 상태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철강이나 이런 거는 세이프 가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지만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꼭 대미 수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탄소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뭐 철강이 고로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철강석을 녹여가지고 쇳물을 뽑아낼 때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감점을 보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건 이제 뭐 WTO에서 하겠지만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한국은 반사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또 반사이익이란 측면도 네, 왜냐하면은 같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뭐 포스코나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로 놓고 봤을 때 바로 수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워낙 그 철강이나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도 마찬가지 쿼터를 정해놨잖아요. 네. 우리나라 연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실적으로 가지는 않고 다만 뭐 탄소세를 부과한다든 이런 이슈가 나오면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면 탄소 저감 쪽으로 길을 좀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CCUS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탄소 포집과 활용. 그래서
많이 아시겠습니다. 한국에는 관련 기업들이 다 포스코도 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하고 있고 뭐 유니드라는 기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많이 하진 않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뭐 쉐버몰이라든지 엑슨모빌 이런 기업들 GE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뭐 탄소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오늘 주가 움직인 것처럼 철강 화학은 사실 피해주가 맞습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맡깁니다. 화학까지도 저희가 네, 고려를 이게 해야 뭐 되니까요. 중국 규제가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 보면 탄소세를 부과하는 몇 번 같은 이야기인데 탄소세를 부과하는 거하고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 부과는 조금 결이 비슷하면서 달라요. 난 뭘 하겠다는 건지 되게 모르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미국만 좋은 일을 또 만들겠다는 것 이렇게도 같은데. 볼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 교출량을 궁화한다는 거는 친환경차에 대한 기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질서 정리가 좀 안 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논리를 가지고 뭐 철강 화학에 대한 기회, 2차 전지 바닥에 대한 기회 이런 걸 논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전국 초기에 나오는 아직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다의 어떤 그 결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트럼프 비슷한데 잠깐 네,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창무 대표님처럼 결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센트 입장에서는 이틀 전에 기자회견에서 보편적 관세보다는 점진적 관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러설 수 없고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미국의 공작을 선택을 하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센트 입장에서는 여기 점진적 관세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하는 입장에서 탄소세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뭔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어필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드는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교통 정리가 다 돼서 바로 탄소세 부과 쪽으로 갈 거냐고 보면 사실 점진적 관세나 보편적 관세 자체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카드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박 부장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트럼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왜 바이든이 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고물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지미 카터 대통령도 그랬었고요. 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물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트럼프가 그렇게 크게 보편 관세를 하지 않을 거야. 중국에 대한 60% 관세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던 논리는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 1기랑 비교해 봤을 때 유가가 트럼프 1기 때 $60대거든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물 국채도 이미 높아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도 YY 기준으로 높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수준에서 탄소세 얘기도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관세 얘기도 나오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오늘 밤에서 하루 이틀 정도면 저희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저는 어둡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모르겠죠. 그런데 투자 입장에 봤을 때 가장 어두울 때 전날 오늘이 되겠죠. 장에서 박살이 나면은 진짜 어두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는데 오늘 시장 또 그렇게 나쁘진 또 않았거든요. 그래서 막상 봤을 때 시장 참여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해볼만 하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탄소세 관련해서도 국내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저번 주 기사 보니까 현대제철에서 전기로 건설한다고 미국에. 네. 이런 거는 충분히 그런 탄소세 회피를 위한 친환경 정책의 수단으로 기업도 나서고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기업이 놀지만은 않는다. 여전히 협상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는 지금 그런 내러티브에 조금은 걱정을 해서 작년에 국내 주식 하도 두둑이 맞았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걱정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지금 우리가 놀라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 질문도 좀 횡설수설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트럼프 정부의 철학에 대해서 말이죠.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도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자, 오늘 저희가 또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 아마 오늘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입니다. 오늘의 히어로는 사실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이건 하 대표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왜 이렇게 강했죠? 아침에는 이제 모 정권사에서 리포터가 하나 나왔고요. 그 에코프로 BM에 대한 리포터인데 네. 그 이제 리포터 애널리스트분이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의견을 낸 게 거의 아마 2년 만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사실 최근에 그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에 냈던 리포트와 거의 맥은 비슷합니다.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고 그다음 또 하나가 실적에 대한 저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반기 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24년도를 한번 돌이켜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실제적으로 한 자릿수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온 데가 유럽 쪽입니다. 네. 네, 유럽 쪽인데 유럽 쪽은 지난 8월 이후 독일 정부가 실제적으로 보조금 재개에 대한 이슈가 좀 진행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고 유럽 쪽에서는 어느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상반기 내로 어느 정도 다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테슬라가 마침 다시 한번 이제 지금 테슬라의 주가를 절대 주가를 보게 되면 다시 $400 이상에 있는데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지난 11월 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네. 한 연말까지 연초까지는 어떤 머스크 효과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게 또 CES와 겹치면서 뭐 로봇이라든지 FSD라든지. 근데 이제 시장의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24년도 연간 200만 대 생산 인도에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슬라가 그래도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는 오르겠습니다만은 또 4년, 5년 만에 나오는 페이스리프트 모델 Y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거기 밸류체인에 들어간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기업들도 1분기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겠지만 2분기, 3분기까지 갔을 때 좀 실적의 회복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이고 가장 중요한 게 센티멘탈이 있는데 센티멘탈은 뭐냐 하면 바로 트럼프가 오늘 취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초반 액션에서 지금의 전체적인 폴로를 보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랬다가 보편 관세, 뭐 일반 관세 향을 보니까 당장 IRA를 폐지할 것 같지는 않다. 네,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제 지난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주가를 보면 11월 초순 고점 이후 지금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폭 과대 측면의 기술적 반등도 일정 부분 좀 차지했지 않나 그렇게까지 봤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작년에 힘들었던 건 우리가 이 트럼프가 IRA를 취임하자마자 삭제 딜리트 해버릴 거라고 이제 이런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던 건데 하 대표님 말씀은 가면 갈수록 거기에 대한 우려는 좀 잦아들고 있다. 박 부장님.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요 코리아 증시의 배팅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코리아 증시에 대한 배팅이 2차 전지로 갔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악재 해소라는 측면이 가장 증시에서는 핫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레포트도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긴 한데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은 업황이 바닥을 찍었고 오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트럼프가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충분히 배팅이 들어갈 수 있긴 있겠죠. 그런데 종목별로 조금 살펴드리자면 LG 에너지솔루션 대형주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도 이미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적인 악재에 대한 건 좀 덜할 수 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는 이거죠. 기존에 우리 밸류에이션 상 봤을 때 지금 시총대에서는 매수 접근을 하다. 밸류에이션 콜이 좀 일부는 나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이 수급적인 실적은 안 좋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 그러니까 이것들이 시장에 다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수급적인 기대감이 나왔을 때 아시다시피 시장 참여자들은 좀 2차 전지 그룹주들을 조금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세 자체가 물론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처음 돌리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실적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추세적으로는 아직은요. 예. 신뢰 못하겠다. 네. 이지한 대표님. 왜 웃으세요? 저 말이 이제 핵심인데 사실 실적만 놓고 보면 못 사거든요. 네. 못 사는데 좀 전에 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보면 네. 조금만 이제 트리거만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게 이번 주에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테슬라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주 딱 특히 이제 1월 들어와서 1월 2일 날 미국의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종목들이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반등이 지난주까지 나오면서 대부분 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지난주까지 전혀 반응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이제 오늘 갑자기
이게 이제 느닷없이 상승하니까 개인 투자가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2차전지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실적만 놓고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라고 놓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게 트럼프에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착시 효과,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 우리가 1기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를 거는 건설, 정유, 뭐 확장,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이 제일 많이 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트럼프 1기 때 제일 많이 올랐던 섹터가 1위가 IT고 2위가 은행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IT와 금융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런 이제 심리가 지금 이제 집권이 임박하니까 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생각했던 수혜 피해주와 좀 다르게 양상이 나올 수 있을 거야라는 부분이 지난주 이번 주 2차전지 관련돼 있는 종목, 특히 소재와 관련된 쪽에서의 급등이 미국 증시에서 우리 증시로 나왔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한번 취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추세적이다? 그건 아직은 좀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거는 결국 그 우리가 늘 얘기했던 2차 전지, 전기차 이 분야의 캐즘이 이제 끝나가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 대표님 한 번 더 의견 듣겠습니다. 추세적인 이 네. 부분에 대한 두 분은 아직 좀 확신이 없다. 캐즘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매월 발표되는 뭐 테슬라나 글로벌 전기차의 판매 동향, BYD를 제외하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한 가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보통 바닥을 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탄산 원자재 가격의 바닥론도 조금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쪽도 최근에 보면 탄산 리튬의 선물도 조금 반등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는 약간 센티멘탈한 것도 있습니다만 쇼커버성 반등도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3월 31일 정도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는데 네. 주말에 나온 이야기는 사실 이제 저도 많은 기대가 큽니다. 정말 금융투자 시행 세칙처럼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 법인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등록 번호를 발급한다든지 또 수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매도 수탁 정권사에 뭐 확인을 의무한다든지 어느 식으로 구체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시간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죠. 뭐 3월 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하반기에 그렇게 많이 이슈는 안 됐습니다만은 11월 1일부터 두 가지 정도 제도가 동일하게 바뀐 게 있는데 그게 기관들의 대차 거래 자체나 상한 총 연장이 개인 투자와 마찬가지로 90일 최대 12개월로 통합이 됐습니다. 예, 일어나됐죠. 네, 그거 날짜를 잘 계산해 보면 대략 12월 초가 첫 번째 90일 라인에 해당이 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거는 쇼커버성 반등이라고 보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캐즘 돌파는 이런 건 없지만은 이 쇼커버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이제 트럼프는 당선을 했고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매도를 하자니 대차 기간에 대한 이슈도 좀 남아 있고 또 한편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시간을 갈수록 쇼커버 영향성이 좀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온 종목들을 놓고 보게 되면 오늘 딱 제가 봤는 오늘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알테오젠, 뭐 포스코피쳔, 에코프로, BM, 엔솔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게 최근 2주 동안 시장 유동자 LP라든지 시장 조선자 MM에 그 유동성 공급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종목들입니다. 네. 그 종목들에 대한 쇼커버가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더 상승 탄력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주가는 실적이 나왔을 때 이미 바닥 대비해서 50%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 하더라도 상반기가 2차 전지 관련주의 기술적 반등을 논하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좀 더 앞으로도 관심 있게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트레이드라면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매도 쇼커버 물량에 대한 변수는 지금 생각을 못한 하 대표님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3월에 공매도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공매도 타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 섹터니까 그것까지 변수에 넣고 본다면 말씀하신 상반기가 상당히 좀 2차 전지 섹터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부장님. 저는 이미 그 정도는 반영했다고 보고요. 그 2차전지 안 좋은 건 시장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 저점의 시기가 4분기가 될지 1분기가 될지를 보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1분기가 될 것 같으면은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판매량 데이터가 좋아지든지. 근데 지난주에 갑작스레 급등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모델 Y였죠. 모델 Y 갑작스레 데이터가 중국에서 5월까지 매진이 되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온 거 보면은 이거 봤을 때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민감한 시즌은 맞긴 맞습니다. 공매도는요.
실적이 안 좋아지는 초기 시기에 가장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거의 1년 내내 봐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매도를 더 치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제한적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오히려 공매도 타겟은 많이 올랐었다가 실적이 위에서 어떤 피크아웃되고 있는 섹터. 네, 네. 그런 섹터들이 조금 더 공매도 타겟 될 확률이 높아요. 주가가 과열됐다고 보고 그때 맞습니다. 공매도가 거기 더 많이 갑니다. 들어간다. 예. 근데 그러기 지금은 그 구간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공매도를 해봤자 그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얼마 안 날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방 탄력성보다는 상방 탄력성이 좀 더 높잖아요. 그들도 매매를 하고 그들도 하우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전지,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 때문에 2차전지 좀 더 나빠진다? 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업황을 좀 더 살펴보자. 오리지널리티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업황. 네. 이군요. 공매도 변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고 결국 캐즘이 언제 끝나냐.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올해 2차전지 섹터를 봐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 이재한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까요? 캐즘도 중요하고요. 이제 중국 업체의 경쟁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국업체 경제 그 옥석을 좀 가려야 되는데. 양파 껍질 가듯이 하나씩 나오네. 2차전지 말씀드릴 때마다. 아니 이게 유럽 시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왜곡되지 않은 치열하게 싸웠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법안이 있었고 네. 유럽에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이 80%까지 과거에 갔었다가 지금 이제 CATL과 BYD 합치면 유럽에서 점유율이 50%를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캐즘 영향도 있지만 중국 업체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중국의 CATL이 유럽에 진출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 리튬 배터리뿐만 아니라 삼원계 배터리에서도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아마 이제 그 2차전지 소재 전체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서 꼭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도 위주로 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트럼프 정부 시즌 2가 이제 시작됩니다. 국제 질서의 지각 변동, 이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계감을 풀지 말고 저희 경주마 슬기롭게 하나씩 헤쳐나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